네, 오늘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이트처럼 메인 페이지를 직접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그 페이지라는 것이 저희 솔루션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연 애찬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페이지는 제가 지금 1시간 만에 만든 홈페이지예요. 지금 제가 별도의 어떤 작업을 많이 한 건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 지금 기존에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해서 그 샘플용으로 게시판 목록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샘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씩 변형해서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게시판들이게 됐죠. 게시판들을 사용한 거고, 이쪽 오른쪽에 오시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비주얼 배너라고 하는 게시판, 특정한 어떤 게시판의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한 거고요. 이쪽 좌측에 있는 이렇게 공지사항과 채소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비주얼 탭이라고 해서요. 각각 여기 있는 탭을 누르면 게시물 목록이 바뀌는 이런 형태의 게시판 형태를 사용해서 이 홈페이지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번씩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솔루션에 이제 몇 가지 천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변경된 어떤 특징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저희가 20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꾸미려고 할 때 이 구역을 나누는 단위가 20열이라고 해서 20-1, 20-2 이런 식으로 정해진 사이즈대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작은 사이즈를 쓰려면 뭐 20-1, 큰 사이즈는 20-5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진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이 1000열이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를 1픽셀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예제를 봤을 때 지금 이 채소류라고 되어 있는 이 게시판과 이 오시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 비주얼 배너 사이에 요만큼의 지금 여백이 있죠. 이 밑에도 이 게시판과 이 라인 사이가 요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하나의 열로, 예를 들어 20짜리 열, 15짜리 열을 사용해서 여백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예쁘게, 좀 더 깔끔하게 원하는 사이즈를 넣고 싶을 때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20열을 사용할 때 980이라고 하는 총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쪽 좌측에 있는 끝부터 이쪽 오른쪽 끝까지의 가로 사이즈가 예전엔 980, 무조건 980까지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값을 1000으로 기준을 해두되, 1000이 기본값이 되었는데 그거를 1000으로 두되 내가 더 넓게 쓰고 싶으면 1200, 1100 원하는 사이즈를 넣고, 난 좁게 쓰고 싶으면 900 이런 식으로 작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정은 어디에서 하시냐면, 이렇게 어떤 계정을 설치를 하셨을 때 하단에 보시면 관리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관리 메뉴 중에 왼쪽에서 네 번째에 설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설정 관리. 그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설정 변경이라고 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우리가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설정 변경의 밑에 지금 서브 메뉴가 더 나타나 있죠. 그 중에 시스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화면 가로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화면 가로폭. 이것이 가로의 총 크기를 1000으로 할 거냐, 1200으로 할 거냐, 또는 900으로 할 거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00 하겠다. 그럼 여기에 체크하신 상태에서 1200이라는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1000을 쓰겠다. 그럼 그대로 1000을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특징은 뭐냐면, 밑에 보면은 화면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쓰고 있죠. 양쪽의 여백이 똑같이 남는 가운데 정렬의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사이트들을 보면 세로에 붙어있는
완전히 이것들이 여기에 바짝 붙어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쓰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가로형 GMB가 아니라 세로형 GMB를 사용하면서 이런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완전히 왼쪽으로 붙어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혹시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것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쓰여져 있던 것이 가운데 정렬시켜주는 속성이었는데 그 속성을 빼버리니까 왼쪽 정렬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마진 0, 오토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오토를 지우고 마진에 0만 놔두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좌측으로 완전히 붙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혹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설정 관리의 시스템 설정에서 화면 여백이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운데 정렬을 바꾸고 싶으면 한 칸 띄고 영문으로 오토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관련 내용은 여기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그 값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보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천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에는 직접 이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이 헤더의 밑에 있는 이 이미지 부분부터 하나씩 항목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렇게 큰 사이즈, 지금 가로 전체 1000픽셀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행이 하나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미지를 넣는다는 것은 이미지,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목이라고 부르고요. 그것들은 기초교육 들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행렬 컨텐츠. 행렬 컨텐츠라는 것이 행이 있고 바깥쪽을 모두 감싸는 행이 있고 그 안에 영역을 나눠주는 열이 있고 그 안에 열의 안에 컨텐츠를 감싸줄 수 있는 컨텐츠 박스가 있고요. 실제 그 안에 이미지든 텍스트든 내가 원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게 항목을 넣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 하나를 넣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그럼 기본 비어있는 행렬 컨텐츠가 하나 있어야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00짜리 가로가 1000픽셀인 하나의 열을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설치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메인 페이지를 편집하게 되면은 관리 메뉴의 좌측에 첫 번째에 있는 페이지 편집 버튼을 이용해서 이 해당 페이지를 편집하러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페이지를 편집하러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 가로로 1000짜리 쓰고 있는 하나의 열을 가져와야 해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지금 어떤 특정한 하나의 행은 우리가 div 색상이 검정색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에 올린 이 div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행인데요. 그 행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에 지금 이렇게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스크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곳 바로 밑에 행렬 컨텐츠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을 클릭해보면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행렬의 컨텐츠 박스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첫 번째는 열이 하나인 것, 두 번째는 열이 2개, 열이 3개, 열이 4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어있는 것들을 바로 복사해다 쓸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할 것은 열이 1개만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사를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행 단위로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에 있는 div를 딱 클릭하면 바로 복사가 되었어요. 자동으로. 그럼 내가 확인을 누르면 이제 어디다 내가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붙여넣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클릭해서 들어왔던 그 행을 기준으로
위쪽에 붙일 거냐 아래쪽에 붙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하나의 행렬 콘텐츠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미지를 첨부를 하실 때에는 여기에 콘텐츠 박스 안에다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첨부 파일로 아까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던 파일들 중에 이렇게 메인 01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이곳에다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컨텐츠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콘텐츠 밑에 이미지 넣기를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여기 있는 파일 선택으로 좀 전에 다운받았던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메인 01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첨부가 됐죠. 제가 한번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첨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완료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게시판들을 모두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좀 간단한 것부터 제가 하나씩 넣을게요. 우선 뭐든 게시판이든 이미지든 뭔가를 넣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렬, 기본 행렬 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열이 하나,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열이 2개짜리 행을 가져와야 해요. 그러면 다시 편집화면, 메인 페이지 편집화면에서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 행을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템플릿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 행렬 콘텐츠 박스에 있는 열이 2개짜리, 열이 2개가 있는 이 행을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가 되었죠. 그러면 이미지에 있는 행을 클릭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아래쪽 선택하고 확인. 그럼 이 이미지 밑에 열이 2개인 행이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를 했으니까 이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크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을 하실 때 지금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오른쪽이 220, 왼쪽은 제가 738로 했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220, 제일 왼쪽에 738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영역의 크기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열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중간에 라인이 있고 그 왼쪽과 오른 라인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모두 여백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의 열, 이 라인도 하나의 열, 이 여백도 하나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 둘, 세 개의 열로 지금 이 여백과 라인을 구성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2개의 사이즈를 변경하고 나서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 열을 여백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여백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열이 20이에요. 그럼 여백의 열의 사이즈는 20으로 변경을 하시고 여백이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의 아래쪽.
그러면 이 두 개의 여백을 준비가 됐고요. 라인을 넣을 수 있는 것만 하나만 더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의 열을 복사해서 좌측에다가 위쪽에다가 붙여 넣고요. 이 열에 내가 사이즈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 라인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하나의 열로 적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 그 라인을 적용한 열에다가 사이즈를 1로 지정을 할 거예요. 1로 열을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타일 정의를 사용을 해서 이 열에다가 라인을 넣어라 라는 속성을 하나 넣을 거고, 그럼 그 라인을 세로 높이를 얼마나 줄 거냐에 따라서 높이 값을 넣는 속성까지 해서 두 개의 속성을 넣을 겁니다. 그 속성은 좌측에 지금 보이시는 편집하는 부분의 좌측에 복사라는 버튼에 모두 들어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혀있는 값을 조합해서 라인을 넣고 높이 값을 주는 속성을 넣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본 형식을 복사할게요. 스타일 정의 형식에 있는 부분을 붙여넣고, 그 다음에 라인을 넣어라. 오른쪽에다 라인을 넣어라 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라인이라는 부분 제일 밑에 보더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한 위치에 라인을 넣어라 라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보더 위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속성 값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체합니다. 대체하고 위치에다가 어디에다 넣을 건지, 그 특정한 위치가 대체 어디인지를 쓰면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제가 복사했던 이 부분 바로 밑에 보면 위치는 4개의 선택사항이 있다고 써 있어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4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탑은 말 그대로 위쪽, 라이트는 오른쪽, 바텀은 아래쪽, 레프트는 왼쪽.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저는 라이트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더, 선을 라이트, 오른쪽에 1픽셀만큼 넣고, 솔리드는 실선이란 소리예요. 점선인지 실선인지 중에서 실선이란 소리고, 샵 DD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라인의 색상의 코드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 위치값만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값에 대한 것은 여기에 세로 크기라는 부분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체를 하고요. 높이가 100픽셀이다 라는 소리인데 저는 한 200픽셀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창을 닫고 여기에다가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행렬이지만 실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적용을 했던 라인을 오른쪽에 200픽셀로, 라인을 넣고 높이 값을 200픽셀로 넣어라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형태의 게시판 2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갤러리형 게시판, 이것을 복사해 넣을 건데요. 게시판을 넣을 때는 컨텐츠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이미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템플릿의 밑에 있는 나 게시판 밑에 C 이미지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템플릿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예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상단에 있고 중간에 제목이 있고 밑에 내용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제가 그대로 실제로 사용을 했어요. 이 게시판을 제가 복사해 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지 안에 DRV가 수십 개가 있죠. 그럼 이 중에 내가 대체 뭘 복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사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컨텐츠 박스에 DIV를 복사하세요. 컨텐츠 박스는 DIV 색상이 빨간색이고요. 실제 그거를 기억 못한다 하시더라도 DIV에 이렇게 DI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ABA 컨텐츠 박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동일하면 그것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컨텐츠 박스를 클릭, 그럼 역시나 자동 복사가 되고요. 붙여넣기에 안쪽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은 게시물이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게시물 목록을 5개로 변경을 할게요. 그 게시판의 변경은 어디서 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DIV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유달리 여기만 점선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는 다 회색인데 여기만 점선이 파란색이죠. 여기에 점선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게시판에 대한 설정 값이 여기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파란색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DIV를 직접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DIV 기본 정보라는 곳에 여기에 이러한 게시판의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게시판 설정을 변경을 하려면 여기 있는 기본 설정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 게시판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밑으로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우측에 출력 개수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에 있는 게시물 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목록에 총 몇 개의 글을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예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5개로 하려면 숫자를 5라고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일반 메인 페이지 목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목록 페이지 들어가면 글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경우에 밑에 페이지 번호 넘어가는 그 링크 클릭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할 때 페이지 번호를 10개까지 숫자를 보일 건지 5개까지만 보일 건지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줄 개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 5개를 보여준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게시물을 한 줄에다 5개를 다 보여줄 건지 한 줄에 한 개씩 세로로 5개를 보여줄 건지 그거에 대한 설정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한 줄 개수가 5개로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한 줄 개수도 마찬가지로 5라고 변경을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5개의 목록이 노출되는 이렇게 형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줄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일반 형태, 텍스트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게시판을 넣을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마찬가지로 컨텐츠 박스를 클릭하고 좌측에 템플릿에 나 게시판 밑에 이번에는 기본형으로 가볼게요. 기본형.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편집함을 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글을 좀 등록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페이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모든 페이지 좌측에 보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조금씩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기본형에 있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형. 얘는 그 랭킹으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두 개의 형태라서 형태 중에 형식이 이미지 아이콘이 조금 다른 형식. 밑에는 게시물 목록 스타일인데요. 배경색이 한 줄 한 줄 색깔이 다른 거와 라인이 있는 것과 여백이 조금 넓은 거, 이건 없는 거, 아주 여백이 넓은 거, 이런 식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얘는 아이콘의 스타일이 조금씩 틀려요.
뭐 그런 식의 조금씩 다른 것의 형태들을 저희가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얘는 앞에 아이콘이 틀리고 얘는 모어 버튼이 틀리고 여기는 배경 색상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다 놨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제일 기본형을 그냥 선택을 우선 해볼게요. 제일 기본형. 그럼 이것이 같은 위치에 있는 기본형 중에 요 위치에는 요것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컨텐트 박스를 복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에 있는 컨텐트 박스를 클릭해서 안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게시물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게시물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게시판의 설정은 파란색 점선 라인에 있을 거고요. 그 점선 라인이 파란색인 그 div를 클릭해서 게시물 그 기본 설정 수정으로 가서 여기에 게시물 수를 8개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확인. 그러면 게시물이 총 8개로 변경이 되었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실제 화면을 보더라도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건 제가 일반형에다 아까 테스트 삼아 넣어서 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게시물에 실제 글들이 없으면 이렇게 어떤 형식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 메뉴를 먼저 올리고 거기에다가 게시판을 직접 거기에다 그 글들을 넣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메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어요. 이따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하나 페이지 만들고 하나 게시판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만드는 수동으로 하나씩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페이지 관리에서 좌측에 전체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사이트맵 일괄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엑셀 파일에다가 메뉴를 어떻게 만들 건지 순서를 다 적어요. 적은 다음에 여기다 첨부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메뉴 구성이 완료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샘플 파일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파일이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사용 방법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어디서 찾으시냐면 메뉴 구성이라고 솔루션 매뉴얼에 메뉴 구성이라는 것을 가보시면 여기에 사이트맵 일괄 등록 방법, 사이트맵 파일 변경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들어있으시고 지금 현재 설치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버전 2013-0424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을 참조하시면 돼요. 여기에 샘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이 있으시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제가 아까 첨부 파일로 드렸던 것 중에 그 사이트 맵을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것이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파일 중에 자연 애찬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한번 제가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누르면 자동으로 메뉴가 다 들어갔죠. 한 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2개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릴 거예요. 채소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2개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겁니다. 게시물을 일일이 하나씩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지금 엑셀 파일로 받은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한 번에 일괄 등록을 하셔도 돼요. 일괄 등록을 하시는 경우는 게시판을 선택해서 들어가신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게시물 일괄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드렸던 엑셀 첨부 파일 중에 게시물 일괄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게시물 일괄 등록.
그 파일을 첨부를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그 엑셀에 입력했던 글이 이렇게 한 번에 등록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공지사항에 한 번만 더 올려볼게요. 공지사항에 게시물 일괄 등록에 마찬가지로 게시물 일괄 등록이라는 파일을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이 등록이 되죠. 그럼 이 실제 등록된 글을 여기에서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게시판을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연동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점선 라인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갤러리형 게시판에다가 제가 파란색 점선 라인이 있는 DIV를 클릭해서 기본 설정 수정해서 여기 게시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시판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좀 전에 게시물을 등록했던 것 중에 채소류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 게시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바로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타이틀이 채소류라고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일반형 게시판도 같은 방법으로 공지사항으로 바꿔볼게요. 타이틀이 공지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보면 글이 모두 이렇게 적용이 다 되어서 해당 게시판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과 만약에 편집 화면을 볼 때 글이 없어서 잘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먼저 저처럼 글을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보면서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게시판을 여기까지 제가 이 계정에서 보던 이 부분까지 우선 컨텐츠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꾸미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에 할게요. 여기까지 적용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행이 필요한데 열이 하나, 둘, 세 개짜리 열이 있는 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행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행렬 컨텐츠 박스에 열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이 행을 선택하고요. 붙여넣기에 위쪽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이 하나, 둘, 세 개짜리 우선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을 사이즈를 마찬가지로 변경할게요. 제일 왼쪽은 200, 가운데에 498, 마지막에 240입니다. 제일 왼쪽에 200, 가운데에 498, 맨 오른쪽에 240. 아이고야. 2400이라고 되네요. 그런 다음 아까 밑에 있는 것에 열과 라인을 넣은 것처럼 이 부분도 여백으로 사용할 열과 라인으로 사용할 열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여기 밑에다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그냥 갖다가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사이에 있는 열을 제가 우선 지우고요. 여기 있는 이 열 3개를 모두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넣기 위쪽 한 번 더 넣고 가운데 라인으로 사용할 이 열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여백으로 사용할 열 사이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 비주얼 배너와 이 게시판 사이의 열은 마찬가지로 20 사이즈로 열이 되어 있네요. 열을 20 사이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또 게시판에 이제 컨텐츠를 집어 넣을 건데요. 지금 요 부분들이 조금 요 두 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가운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운데에 게시물에 이미지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제목과 내용과 조회수와 등록일이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템플릿을 여기에다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박스를 클릭해서 좌측에 템플릿 밑에 게시판에 있는 것 중에
이미지형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형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지와 제목, 내용, 조회수와 등록일까지 모두 있는 이 형태의 컨텐츠 박스를 복사하셔서 안쪽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게시물을 하나로 변경을 할게요. 게시물을 한 개로 변경하고 게시판, 보여질 게시판을 채소류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게시물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볼 때 게시물의 그 제목이 얘는 작은 회색 글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주황색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글자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눈에 띄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실 때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자에 아까 라인에 스타일을 넣은 것처럼 글자에도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DRV 편집의 복사 버튼에 이미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글자의 크기는 텍스트 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폰트 사이즈 11픽셀이라고 된 것을 복사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16, 18, 원하는 17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여기 텍스트 색상이라는 부분에 컬러라고 해서 어떤 값이 적혀 있죠. 그 값을 넣으시는데 중간에 구분을 세미콜론, 점과 쉼표로 이루어진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되 16픽셀인데 컬러 코드는 내가 뭘로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테이블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배경색이라는 부분이 원래 사실은 이 테이블에 배경색을 넣는 기능인데 컬러 어떤 내가 색상을 원하는 코드를 찍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색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동그란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찍혀져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기 뒤에 스타일이라고 이미 형식이 있으니까 뒤에 내용에 덧붙여 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확인 하고 실제 확인해보면 글자가 크고 주황색의 글자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와 조금 다른 점은 지금 얘는 그 제목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제목의 글자도 여기까지 끝까지 보여줄 수 있게 할 거고요. 이 내용도 지금 현재 얘는 4줄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글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줄 건데 그것은 글자 수 제한이라는 항목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클릭했을 때 그 속성 넣었던 부분 바로 밑에 보시면 글자 수 제한이 4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이트 수인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글의 한 글자가 3바이트씩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을 조금 하셔서 조금 수정을 하시고 밑에 글자 게시물 내용 부분도 180 정도 좀 더 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채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첫 번째 갤러리형 게시판, 일반형 게시판, 이렇게 또 갤러리형 게시판을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실제 보는 거와 원래 예제 사이트와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라인 같은 거 빼고 꾸미지 않아서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한 번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비주얼 배너와 비주얼 탭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 번에 끊기지 않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쉬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